안녕하세요. 길버 컨설팅입니다. 대출 받아서 집 사려다가 은행 문턱 앞에서 좌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아니, 내 연봉이 얼만데 대출이 이것밖에 안 나와? 하실 텐데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알던 대출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통장에 있는 돈과 내 연봉으로 과연 어디까지 집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은행에 갔다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확실하게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자, 현재 부동산 대출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핵심 규제의 민낯,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LTV 70%라는 말만 믿고 집값을 계산하시는데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LTV는 내가 계약한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니라 KB 시세나 감정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리면서 지역별 차이가 극명해졌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LTV 70%가 나와서 10억 원짜리 집이면 최대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 지역은 LTV가 40%로 뚝 떨어집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사도 이론상 4억 원밖에 안 나옵니다. 끝이 아닙니다. 고가주택은 아예 상한선이 걸려 있습니다. 15억 원 이하는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해서 25억 원 이하는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 원까지만 빌려줍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규제 지역과 상관없이 LTV 최대 80%까지 완화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LTV를 통과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진짜 무서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DSR, 즉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LTV가 집값을 봤다면 DSR은 내 소득을 봅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심지어 학자금 대출까지 내가 가진 모든 빚의 1년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합산합니다. 시중은행권은 이 DSR이 40%, 이금융권은 50%로 꽉 막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빚의 원리금이 2,4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받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사정없이 깎여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게 있죠. 바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실제로 금리가 오른 것도 아닌데 정부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위험이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가상금리를 확 얹어버립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3%에 달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내 대출 최대 한도가 수천만 원에서 심하면 1억 원 이상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변동금리 상품일수록 이 충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에는 주기형이나 고정금리 상품으로 눈을 돌려야 한도를 조금이라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대출이 이렇게 꽉 막히다 보니 차라리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갈까 하고 눈을 돌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도 철통 규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RTI, 즉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 목적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임대소득으로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주거용은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의 1.25배 이상이어야 하고 상가나 오피스 같은 상업용 부동산은 무려 1.5배 이상의 엄격한 RTI를 통과해야 합니다. 상가는 공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출 문턱을 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주요 지역에 집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끝판왕 규제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강남이나 용산 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려면 계약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만 내면 끝이냐? 아닙니다. 취득일로부터 무조건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최근 제도 개선으로 무주택자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안 받고 계약하거나 실거주 안 하고 몰래 임대를 놓다가 걸리면 허가 취소는 물론이고 2년 이하 징역이나 주택가액의 최대 30%에 달하는 엄청난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절대 요령 피우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하나 짚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아파트 살 때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나 주택수 카운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DSR입니다. 상가 살 때 받은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의 원리금이 내 개인 DSR 계산에 고스란히 합산됩니다. 상가 대출 때문에 매달 나가는 돈이 많다면 나중에 아파트 살 때 주담대 한도가 억 단위로 깎이거나 아예 대출 거절을 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상가 운영하겠다고 사업자 대출 받아놓고 몰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쓰다 적발되면 대출 전액 즉시 회수는 기본이고 앞으로 최장 10년간 신규 대출이 전면 제한됩니다. 정말 패가망신 지름길이니 이 점은 단단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두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영끌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LTV, DSR, 스트레스 금리라는 3중 장벽을 철저히 계산하셔야 합니다. 둘째,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가 내 아파트 대출 한도를 갉아먹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복잡한 부동산 대출 규제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안전하고 확실한 자금 계획을 세우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 저희 길버 컨설팅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